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않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벤티지 랩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제가 며칠 전부터 이 종목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 부분에 제가 접근을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부분은, 예, 일단 시장을 놓고 보고, 그리고 업종, 산업, 그 다음에 종목을 찾게 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인벤티지 랩을 선택했던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자, 어떤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산업, 그 다음에 업종을 보자 했죠. 자, 그리고 인벤티지 랩은 국내에 있는 어떤 기업과 아주 닮아 있다. 자, 그 기업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펩트론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펩트론. 자, 보게 되면 이 기업도 역시나 비만 치료제를 다루는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 종목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인벤티지 랩의 대략적인 4배 정도의 시가총액을 보유한 기업이다라고 하고, 이 과정에서 상승률이 있었던 부분은 어떤 게 있었죠? 예, 국내 실사 일정. 자, 요 부분이 반영이 되고 실사가 끝나니까 바로 이렇게 빠졌었죠. 그리고 나서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 신고가 행진을 보면서 이쪽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이 됐구나라고 해서 거의 상한가까지도 갔었죠. 자, 오늘도 역시나 그림만 본다고 하면 이 종목에 대한 흐름을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고 본다면 왜 이 인벤티지 랩을 말하면서 이 종목을 말하느냐? 왜? 시장은 종목을 보면서 거래하는 게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시장을 보고 산업을 보고 업종을 보고 그리고 종목을 솔팅 분류하는 작업을 하게 되면 손실을 안 낼 수 있다. 그쵸? 자, 사람 한 명만 보는 거와 어떠한 집단을 보는 거는 어떠한 색깔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봅시다. 지금 전 세계적인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자, 차치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인벤티지 랩은 과거에 어떤 기업이었다? 진단, 그리고 치료제, 백신 이쪽에 대해서 개발하는 기업이었다. 과거에 코로나 시절에 제가 운용사에 있었을 때 펀드 매니저 할 때 한 3번 정도 거래한 적은 있었어요. 왜 그러냐? 2020년도에 코로나 산업이 상당 부분 이런 치료제나 백신에 대해서 시장의 규모가 커져 있었죠. 이게 바로 우리나라만의 시장이었나요? 아니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화이자, 그다음에 모더나, 암젠 모두가 치료제와 백신을 생산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혈안이 돼 있었죠. 막대한 비용을 썼고, 자, 그 산업에는 그때 당시에는 그게 바로 하나의 산업이고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테마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인벤티지랩 역시 그 당시에 mRNA 백신, 그렇죠? 요 부분에 대해서 백신 생산에 대해서 국책과제, 자, 국가에서 몇십억씩 지원해 주면서 자, 국책과제로 선정된 적이 있었다. 근데 사실 이게 1, 2 업체, 3, 4위 업체 차이가 뭘까요? 예. 처음에 이 코로나가 이제 발병이 되고 한창 됐을 때 화이자와 모더나가 처음으로 백신을 개발했죠. 이때 당시 어떤 개념이 생기냐면 지금 만일에 백신을 생산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쟁사가 많아졌죠. 단가를 위로 부를 수 있을까요? 없죠. 다만 그때 당시엔 품귀 현상이 일어났고 한두 기업밖에 백신 생산을 안 했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가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예로 저희도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실질적으로 백신 임상 3상까지도 갔었고 생산을 할 수도 있지만 생산 포기를 했죠. 자, 이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한동안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지 못했죠. 다만 최근에 있었던 부분은 어떤 산업이 열려 있죠? 바이오요? No.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시장을 반대로 보는 겁니다. 자, 오늘 정확한 흐름을 보고, 자, 바쁘신 분들은 제가 이거 하나 적어드린 게 있는데, 인벤티지랩 국내 실사 일정. 제가 정리해 놨는데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 한국을 한 번 더 방문할 겁니다. 자, 이 부분도 실사 일정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거죠. 단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러면 무조건 사면 되는 겁니까?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분명한 시차가 존재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과정에서 오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죠.
결국은 뭐냐면 사야 될 부분이 어느 자리라고 한다 한들 실사 일정은 단기적인 거래. 다만 변동폭이 40% 정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이너스 구간 때 꼭 사야 되는 거다. 아니죠. 이 실사는 단기적인 부분에 이 기업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러 오는 MTA 실사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실사 과정이 끝났을 때는 단기적인 부분, 즉 지금 손실권에 위치하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과거의 주식을 아주 오래전에 보유하신 분이든 또는 수익을 내신 분들도 어떻게 된다? 그 실사 일정에 맞춰서 그 단기적인 수익 40% 정도의 수익을 위해서 단기 거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자, 미리 바쁘신 분들은 6227-8706 010-6227-8706으로 인벤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자, 이 실사 일정 하나 보내드릴 거고요. 자, 이제 시장에서 종목을 선정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런 실사가 오게 된 이유가 뭘까요?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일리를 구분하면 되는데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노보노디스크는 현재 위고비, 삭센다라고 하는 비만 치료제를 생산하고 있고요.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가가 비싸죠. 한 달에 165만 원. 셀럽들이나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만 쓸 수 있었다. 일라이릴리가 오히려 기술력이 더 좋다고 하죠. 그래서 1등이고 이제 선두를 달리기 위해서 대규모 M&A를 했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죠? 예. 매일 약을 먹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주사형 있죠? 주사를 놓게 되면 일주일치를 한 번 놓게 되는데 바늘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일주일치를 놓게 되면 통증과 구토를 유발한다.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일라일리는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먹을 수 있거나 알약 형태 그리고 주사형의 형태, 단 요런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자, 부작용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일주일치를 한 번에 분사하게 되면 몸에 적절량을 분사를 해줘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잘 조절이 안 되다 보니 부작용, 어지럼증, 구토 이런 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요걸 잘하는 게 국내에 뭐가 있었다? 펩트론, PT303, 404. 자, 인벤티지 랩도 역시 이 펩트론이 스마트 대포라고 하거든요. 즉 스마트하게 약을 이렇게 분사해주는 역할, 몸에 들어가서. 자, 인벤티지 랩이 하는 영역도 똑같습니다. 스마트하게 분사해주는 역할. 플러스 알파적으로 어떤 게 있다? 이번에 지금 비만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자, 내년에 끝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역시나 주사형 형태가 아닌 알약 형태, 즉 경구용이라고 하죠. 입으로 먹는 걸. 경구용 치료제를 내년 완료를 목표로 한다. 자,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 허유맹랑하게 이런 산업을 하지 않았었고 단순하게 기술력도 없으면서 한다고 한다면 허위가 되겠죠. 다만 절대 그런 부분 아니다. 자, 펩트론과 유사한 시장에는 두 부류로 나뉜 3분의 1, 4분의 1 정도 되는 시가총액이 좀 작은 업체일 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같이 이런 움직임이 형성이 됐을 때 사실 29,750원의 이런 변동폭이 있죠. 흐름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팩트인 부분이 아닌 할 거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자, 앞으로도 만일에 어떠한 구간에서 실사가 올 것이다 라는 이슈로 움직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일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 반등에는 반드시 단기 거래하시고, 제가 적어놓은 일정에서는 절대 반등폭이 이렇게 꺾이지 않고 이런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 부분에 두 번 과정만 수익을 내신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은 맞다. 다만 변동성이 워낙 큰 업체이고 그리고 글로벌 실사가 이루어진다는 건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도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 자, 이런 걸 감안한다면 충분히 어떤 시장 변동성에도 대응할 수 있는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시장이라는 것도 좀 점검해야 된다고 했죠. 어떤 거다? 그렇죠.
뭐 이제 뭐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할 거다, 인플레이션 2%를 막기 위해서 뭐 그리고 뭐 어떤 그 경제 위기 그리고 실업률 이런 것들을 따지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야 되는 게 시장을 읽는다. 그리고 근데 다만 그 실질 금리라고 하나요?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가 존재하죠. 그러다 보니 큰 돈들은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림이 나오곤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수는 사실 여기서 플랫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죠.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나라만의 시장이 아닌 글로벌 시장이 동조하는 사이클에 위치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이 기업도 역시 과거에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백신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시장이 원하는 소위 말하는 해피드럭이라고 하죠. 예. 탈모 치료제, 발기부전 치료제, 그리고 뭐죠? 비만 치료제. 자, 병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미용 효과가 발생되는 해피드럭, 기쁨의 약. 이게 바로 시장의 트렌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시장의 트렌드와 닮아 있느냐? 즉 시장은 점검했죠. 산업도 점검했죠. 왜?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글로벌 시장이 비만약을 원한다. 그죠? 성장세도 무서운 속도다. 왜? 이걸 바로 메가드럭이라고 하죠. 어떻게? 1년에 적어도 10조 이상씩 성장한다고 한다면요. 지금 시장 규모가 35조인데 130조까지 성장을 한대요. 당연히 메가드럭 시장이죠. 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내년에 출시를 앞둔다 하더라도 충분히 어떻게 경쟁력은 생긴다라는 거고, 글로벌 제약사들이 분명히 실사 오는 과정도 이 부분에 대한 약물을 전달하는 고르게 분사할 수 있는 얘네들의 기술력을 펩트론과 견주기 위해서 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단기간의 거래도 의미 있게, 그리고 시장과 업종과 그리고 뭐죠? 지금의 산업이 유치된 거에서 종목을 솔팅했죠. 일단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인벤티지 랩은 현재 부분에서 분명히 가격적인 메리트는 존재한다. 다만 단기적인 실사 일정은 50% 정도의 이상의 변동성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원위치 할 수 있어요. 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단기 거래를 통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발생하게 된 이유와 근거들을 실시간으로 제가 올려드리고 어떠한 시장의 분위기가 나타났을 때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와 교육 자료 이런 것들도 실시간으로 제가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런 텔레그램 방인데요. 자,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이런 겁니다. 뭐 대동, 하나마이크론, 크라우드웍스, 인벤티지랩 이런 거 있죠. 그동안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로봇이면 로봇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쭉쭉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시장이 계속 AI와 로봇을 제가 외쳤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 봅시다. 자, 볼게요. 그쵸? 자, 이렇게 뭐 1,000만 원부터 30억까지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이 끝났을 때 어떤 부분이 생겼고, 만일에 어제 같은 경우엔 뭐 애플카 뭐 카메라 관련 이슈로 조정 압박 있을 듯 오늘 오전에 올려드렸죠. 다만 로봇 AI 쪽은 아직 악재가 없다. 자, 이렇게 제가 올려드린 인벤티지랩 비만 치료제 훨씬 전부터 제가 여기서 언급했던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52주 신고가 나는 글로벌 시장에 어떤 게 있었냐? 비만, 당뇨, 일라이릴리, 변압기, AI 소프트. 자, 여기서 찾아내면서 로봇과 이런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을 1차적으로 말씀드렸죠. 자, 가격 전략도 어느 정도는 제가 적어놨습니다. 어떤 걸 적어놨냐면 여의도 펀드 매니저들도 지금 2,000억에 있던 종목이 이제 한 2,400억 정도가 됐죠. 그렇게 되면 이 실사 일정이 왔을 때 어느 정도의 주가를 위치하고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겠죠. 왜? 상방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왜? 내년에 출시되는 비만 치료제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지금 당장 내년의 실적을 끌어다 놓는 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어요. 다만 이 이벤트는 여러분들이 몇 개월 동안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화려한 변동성일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종목을 보고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또 고점에 들어가신 분들은 손실을 낼 수 있죠. 자, 어떻게? 시장을 보고, 산업을 보고, 업종을 보고, 거기서 종목들을 솔팅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자, 텔레그램 방 주소도 보내드릴 테니까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6227
8706으로 인벤티지라고 보내주세요. 아시죠? 제가 이 자료와 텔레그램방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더운 날씨인데 힘내시고요. 오늘은 그래도 의미 있는 어떠한 이제 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향후 분위기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경계해야 되는 종목들도 제가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따로 제가 이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자 주신 분한테는 이런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시장의 분위기, 색깔, 그리고 사이클, 뭐 2차 전지는 ETF 공매도 펀드가 등장을 하면서 9월은 좀 조심하세요. 중국인들이 오게 되는데 그러면 실적을 동반할 수 있는 카지노, 화장품 그 중에서 선호하는 업종 요거에 대해서도 간략히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정상적인 매매를 하는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과거에 제가 1000억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저였는데 말씀드렸죠. 10년 동안은 항상 1등이었다. 이유는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를 따지지 않았다라는 거와 절대 종목 하나만 보고 거래한 게 아닌 위에서 아래를 보고 위에서 아래를 보고 항상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손실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시죠? 아래에서 위를 보게 되면 항상 끝만 보게 돼요. 그러면 중간 과정을 삭제하게 되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그 조상이 누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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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이해되시죠? 좀 쉽게 말씀드리면 자, 날씨가 태풍이 올 날씨구나. 그러면 나는 밖에 나가면 안 되겠네. 그럼 안에서 뭘 하는 게 이득일까? 그렇게 자기의 일을 찾아야지. 나 뭐 할 거야. 오나? 뭐 할까? 뭐 할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판을 봐야만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시죠? 과거에 제가 잠시 한 넉 달 동안이죠. 운용사를 나오고 4개월 동안 유튜브를 할 때 100만 명 유튜버가 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여러분들이 항상 반복적인 실수가 있었던 건 종목만 보고 거래했었다. 이거죠. 그거를 제가 깨우쳐 드리고 그리고 위에서부터 아래를 보는 연습. 이것들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심어줬더니 많은 구독자가 생겼던 적이 있어요. 오늘 변동성은 분명히 있겠지만 지금 한 27,000원 정도 되는 가격은 상당히 메리트는 있다. 다만 오늘같이 꼭지에서 잡는 건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국내 실사 일정과 그리고 가격에 대한 함수 그리고 지금 있었던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 있죠. 이것도 제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저희 연구소에 있는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출신이 이 기업에 대한 지분 가치 그리고 지금 주주에 대한 부분이 좀 안 드러나는 게 하나 있어요. 주주 중에 그것도 좀 섞어서 영상에 담아내지 못하는 내용을 적어놨으니까요. 문자 주시게 되면 다 보내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 자료대로 반드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때는 제가 문자로 빨리 보내드릴 거예요. 자, 텔레그램 방 주소도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소통하면서 어떠한 시장 분위기를 느끼면서 정상적으로 한번 거래를 해보자고요. 아시죠? 자, 많은 연락 기다려 볼게요. 감사합니다.